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회피형은 믿고 해야 된다. 회피형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내 애인이 회피형인 것 같아서 힘드니까 회피형이랑 사귀다가 헤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회피형 특징부터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회피형과의 재회는 아예 어려운 건지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에 헤어진 회피형 상대에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연락까지 풀어드렸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연애 특징부터 먼저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는 나, 너는 너. 만날 때만큼은 상대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정말 잘해주지만 그 외의 시간을 간섭당한다고 느끼면 정말 불편하다고 느끼는 유형이에요. 연인이란 이유만으로 내 사생활에 간섭한다? 선 넘는 행동이죠. 카톡 프사라든지 내 친구 관계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두 번째로 만나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때 정이 떨어진다.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가 이상형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회피형은 이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처음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었다? 회피형은 좀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는 거죠. 내가 만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것도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연락으로 설명드리자면 회피형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애인 사이의 연락은 내 계획과는 완전 동떨어진 거잖아요. 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사이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회피형이 연락이 잘 될 때는 바로 퇴근 후예요. 퇴근 후에 랜덤한 일정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잘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얘기 좀 해. 이 말이 무서운 한 번의 갈등으로도 이별을 생각하는 게 회피형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갈등 상황에서 모든 걸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관계가 잘못된 건가?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피형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변명이라고 치부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잠수 타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는데, 내가 위기에 몰렸다고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을 못 찾겠으니까. 이런 회피형과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로 아셔야 돼요. 회피형도 노력을 해요. 불안형한테 맞춰주는 회피형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회피형도 알거든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 그런 게 있으니까. 불안형과 회피형의 기준 자체가 완전 정반대예요. 회피형은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걸 보면서 왜 더 안 해줘? 서운해하는 거죠. 그럼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나요? 없죠. 슬프게도 회피형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지치게 되고요. 이런 회피형의 노력을 오히려 알아준다면 회피형들은 정말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이런 회피형도 내 애인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다들 모르셨겠지만 그게 연락 빈도라던가 상대방을 1순위로 생각하는 로맨틱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애착과 신뢰를 보내는 방식은 바로 내 속 얘기를 조금씩 털어놓는 건데요. 그게 정말 요만큼 병아리 눈물만큼이더라도 그 어떤 애정 표현보다 이게 정말 큰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회피형과 재회하는 법과 잘 만나는 법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회피형은 일단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애초에 인간관계 자체에 노력을 크게 들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왜냐면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이 관계가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빨리 쳐내버리고 관심을 안 두는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취미생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을 보면 나랑 비슷하구나 하면서 끌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피형인 전 애인한테 나 자체로 관심을 끌려는 노력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최대 관심사를 공략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운동은 하시냐고 여쭤보거든요. 대부분 안 한다고들 하세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상대방한테 어필을 안 하고 있거나. 어필이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회피형들은 후폭풍이 저절로 오지 않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후폭풍을 직접 유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회피형과 제외하는 방법 3가지 콕콕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나를 탐색하게 만들기. 연락과 SNS 전략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너로 연락을 보내면 상대가 날 탐색하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다시 만나도 될 정도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SNS가 잠잠하면 신경을 끄게 되겠죠. 약간 광고한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고칠게, 잘할게, 같이 놀아
노력하자, 우리 맞춰가자, 이런 말 절대 금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회피형들은 자원이 없다. 그리고 회피형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도중에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닌데 여기서 더 노력하라? 난 이미 연애를 지속할 생각이 없는데? 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런 연락은 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연애에서 무엇이 힘들었고 사실은 뭘 원했는지 이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공통 관심사, 독립적인 모습 보이기. 내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각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만났을 땐 그저 즐겁기만 할 거고 행복할 거란 인식을 줘야 돼요. 독립적인 모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일이나 취미생활,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쓴다면 독립적으로 보이겠죠? 최소 주 45시간, 50시간 정도는 쓰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소극점 공략하기. 정말 재회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방법인데요. 상대방이 환장하는 그 포인트, 최대 관심사를 완전히 공략해버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회피형이 헤어지면 단호하다, 재회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소극점을 공략해버리면 단호하다가도 금세 넘어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극점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흔들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겠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보고 응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회피형 특징에서부터 제외하는 방법까지 쭉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